41번 하겠습니다. 직류기에 보극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우리가 직류기에 보극이라고 하면은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켜서 어떻게 양호한 정류죠.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보극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양호한 정류, 정류자 불꽃 방지, 리액턴스 전압을 상쇄, 중성축 이동 방지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난조 방지하면은 우리가 동기기에서 제동건선이 들어오죠. 그래서 난조 방지는 제동건선이고 나머지는 보극을 설치하는 직간접적인 목적이 됩니다. 42번입니다.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란 말 그대로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거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를 단락시킵니다. 단락시키면 이때 흐르는 단락 전류가 있잖아요. 이 단락 전류를 1차 측의 정적 전류와 같이 합니다. 조절해서. 그러면 그때 입력되는 이온이 있겠죠. 이온이 있는데 이 입력되는 이온이 뭐냐? 이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 가 모두 입력 측에서 넣어준 전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임피던스 전압이 곧 이 입력 전압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말로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요? 변압기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2차 측 단락 전류가 1차 측 전격 전류 같아질 때 1차 측에 넣어준 전압이 모두 임피던스에 걸리는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3번입니다. 동기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과 전기자전류가 동상이다. 기전력,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라면은 뭐요? 전압과 전류 동상이면 R부하일 경우죠. R부하는 그때 전기자 반작용은 교차 자화작용 혹은 횡축 반작용이 됩니다. 동기발전기에서 감자작용은 뭐다? L부하일 때 이때는 직축 반작용, 정자작용일 때는 C부하일 때 뭐다? 이때도 직축 반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 같은 경우는 R부하일 때는 똑같고요. L부하나 C부하는 반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44번입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계전기.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인다고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부흐홀즈 계전기. 얘는 부흐홀즈 계전기는 유입 변압기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유입 변압기. 그 다음에 과전류 계전기나 비율차동 계전기 등의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사용되는데 여기서 포함되는 것은 1번 부흐홀즈 계전기입니다. 45번입니다. 전동기에 설치된 제동건선입니다. 동기발전기 제동건선 난조방지, 동기발전기 제동건선 난조방지, 동기전동기는 기동법의 제동건선을 통해서 기동하는 방법이 있죠. 따라서 동기전동기 제동건선 기동토크 발생, 기동법에 있습니다. 46번입니다. 삼성 동기발전기가 병렬 운전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발전기, 전압 발생하죠. 그러면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V는 루트 2배의 V에 사인의 2파FT 플러스 세타가 V1, V2에 병렬 운전하니까 V1, V2에 이게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크기, 사인은 파형, 얘는 F, 주파수가 들어갔고 얘는 위상입니다. 위상. 그래서 동기발전기 같은 경우는 크기, 파형, 주파수, 위상이 같아야 되고 3상에서는 상위전도 포함되는데 기전력의 용량이란 것은 없죠. 네, 그래서 46번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용량이 같을 것입니다.
47번입니다. 크롤링 현상이 나타나는 전동기로 옳은 것은, 우리가 크롤링이라 하기도 하고 크로우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크롤링이 영어로 뭐냐면 기어간다는 거예요. 기어간다. 무슨 말이냐면 전동기가 잘 회전을 해야 되는데 잘 회전하지 못하고 느린 속도로 회전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느려진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것이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한마디로 잘못된 제작, 슬로스 이런 것들을 잘못된 제작으로 인해서 전동기가 기어가는 현상을 크롤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롤링 현상이 나타나는 전동기는 농형 유도 전동기가 됩니다. 48번입니다. 전기저전류 I의 보화전류 I, 계좌전류 IF는 직류 직권전동기의 특성으로 맞는 것은입니다. 직권전동기 뭐 등가위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거 여기 E가 됩니다. 이거 여기 RA, RF 이렇게 되는데 직권전동이니까 여기 흐르는 전기자전류 IA, 여기 흐르는 여기 흐르는 계좌전류 IF, 부하에 흐르는 전류 I라고 했을 때 뭐요? 보니까 키르호프 1법칙에 의해서 IA와 IF와 I가 모두 같습니다. 직렬 연결이니까. 그래서 알맞은 것은 답이 4번입니다. 전기자전류, 계좌전류, 부하전류 크기가 모두 같다가 직권전동기의 특성이 됩니다. 49번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동작 원리는, 유도 전동기니까 전자유도, 유도 전동기 전자유도, 그리고 전동기는 플랭크의 왼손 법칙, 발전기는 플랭크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 전자유도, 그 다음에 전동기 플랭크의 왼손 법칙에서 49번에는 1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번입니다. 동기발전기의 퍼센트 동기임피던스가 83%일 때 단락비는 약 얼마인가 합니다. 우리가 단락비를 K라고 했을 때 보통 많이 구하는 것이 정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의 비율, 이렇게도 하는데 더 쉽게 구할 때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이렇게도 구하죠. 이 문제에서는 퍼센트 임피던스 83%가 주어졌으니까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83분의 100 하니까 1.2, 퍼센트 아니고요. 단락비는 1.2가 됩니다. 51번입니다. 변압기 내부의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저항 강화 P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Q입니다. 각각 2%, 3%일 때 부하 역률 코사인 세타가 80%에서 전압 변동률입니다. 전압 변동률은 뭐요? 전압 변동률은 PQ와 코사인 세타가 있을 때 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죠.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P가 2죠. 코사인 세타 0.8, Q가 3이고 사인 세타 얼마? 코사인 세타 0.8일 때 사인 세타 0.6. 그래서 1.6 플러스 1.8 하니까 3.4%. 전압 변동률은 3.4%가 됩니다. 52번입니다. 변압기에 3상 전원에서 2상 전원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결선법,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코트 결선, T형 결선이라고 하고요. 이 실기에서 종종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메이어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 스코트, 메이어, 우드 브릿지 결선. 3상에서 2상 전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전기철도에서 이 3상을 2상으로 바꿀 때 스코트 결선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크 결선, 이중 델타나 대각 결선 같은 경우는 3상을 6상으로 바꿀 때입니다. 그래서 2상은 스코트, 메이어, 우드 브릿지 결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3번입니다. 자동 제어 장치에 쓰이는 서버 모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 중 틀린 것은, 자동 제어 장치에 쓰이는 거니까 정밀하고, 그 다음에 조정이 미세하게 뭐 이렇게 조정하고, 그 다음에 뭐 정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봇 이런 곳에 있죠. 자유자재로 조정이 쉬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했을 때 서버 모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 중 틀린 것은 1번 빈번한 시동, 정지, 역전 등의 가혹한 상태에서 견디도록 경고하고 큰 돌입 전류를 견딜 것. 우리가 로봇 팔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니까 이렇게 견뎌야 되고요. 2번 시동 토크는 커야죠. 모든 전동기 시동 토크는 커야 됩니다. 회전부의 관성 모멘트가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반동을 이용하면
안 되고 관성 모멘트가 작고 전기적 시정수가 짧아야 된다. 이게 더 좋은 거죠. 3번 발생 토크는 입력 신호에 비례하고 그 비가 클 것.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3번 직류 서버 모터에 비해서 교로 서버 모터의 시동 토크가 매우 클 것이 아니고 특성상 직류가 더 큽니다. 직류의 토크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직류 서버 모터에 비해서 교로 서버 모터의 시동 토크가 매우 클 것이 아니고 반대, 직류가 더 클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4번입니다. 삼성 유도 전동기 2차장 R2가 2배로 증가할 때 그 값도 2배로 증가하는 것은 입니다. 우리가 비례추에서 이렇게 되죠. 비례추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S1에서 S2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R1에서 R2로 증가시키게 됩니다. 즉,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2차 저항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S1분의 R2하고 S2분의 R2 플러스 R인데 이 비율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2차장 얘가 만약에 2배가 되었다면은 비율이 같아야 되는데 S1분의 R2나 S2분의 R2 플러스 R이 비율이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슬립도 2배가 되어야 비율이 같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2차장 R2가 2배로 증가할 때 그 값도 2배로 증가해야 되는 것은 슬립이 돼요. 이것이 비례추의 원리입니다. 55번입니다. 유도전동기 슬립 S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입니다. 한번 차근히 보도록 할게요. 1번 슬립 S가 줄어들수록 동기 속도와 유사한 속도를 회전한다. 슬립은 뭐예요? 슬립. 1번 슬립은 NS분의 NS-N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슬립이 감소한다는 것은 뭐예요? NS-N에 이 N이 증가하기 때문에 S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슬립이 감소한다는 것은 N이 NS와 유사하다는 거죠. 비슷한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S가 감소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1번이 맞고요. 2번 이 회전시 2차측 기전력 주파수는 정지시 2차측 기전력 주파수 S분의 1이 아니고 F2는 SF1이죠. S분의 1이 아니고 S배입니다. 3번 S가 0일 때 전동기는 정지 상태이다. S는 NS분의 NS-N에서 얘가 0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NS와 N이 같다는 거죠. 즉 뭐다? 동기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이 말이지 정지가 아닙니다. 4번 2차율 이타2는 슬립 S에 비례한다. 2차율 이타2는 1-S죠. 슬립 S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이타2는 1-S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됩니다. 56번입니다. 단상 직관 정무자 전동기에서 주야속의 최대치를 파이하면 자극소를 P, 전기자 병렬의 소를 A, 전기자 전 도체의 소를 Z, 전기자의 속도를 N이라 할 때 속도 기전력의 실효값입니다. 실효값. 우리가 그 회로 이론에서 실효값은 뭐요? 최대값을 루트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직류기에서 기전력 E는 얼마? E는 60A분의 P자판인데 이게 최대값입니다. 자속의 최대치 파이엠 최대값이에요. 여기에서 실효값 물었으니까 얼마? 최대값은 루트 2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60A분의 P자판을 루트 2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죠. 루트 2분의 1 곱하기 60A분의 P자판. 그래서 답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육에서 배웠던 60A분의 P자판을 실효값 구하기 위해서 루트 2로 나눈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5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V 전원전압의 실어치가 100V인데 점호가 알파가 30도일 때 부하 시의 징주전압 EDC는 얼마인가의 단 전류가 연속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연속 불연속 이런 거 빼고 이것만 보면 뭐요? 점호공만 빼면은 단상 전파 정렬효죠. 단상 브릿지 전파 정렬효입니다. 그래서 E는 얼마? 0.9. 출력은 0.2dc. 출력되는 전압은 0.9인데 여기에서 점호각이 30도요. 30도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30도에서 점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줄어듭니다. 얼마만큼? 곱하기 코사인 알파만큼. 즉 여기에 코사인 0.9 곱하기 100 곱하기 코사인 30도만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77.9가 됩니다. 77.9. 그래서 57번은 정류회로 0.92에 뭐 점호각에 의한 코사인 알파만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8번입니다. 유기기전력 210V, 단자전압이 200V인 10kW 분권발전기 계좌장이 55입니다. 하면 전기자장은 약 몇 옴인가? 이런 문제는 무조건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종이 줄 거니까요. 받으셔가지고 꼭 그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분권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거를 다 써요. 유기기전력이 210V입니다. 210V고 단자 전압이 200V. 그 다음에 10kW. 계좌저항이 55미, 55. 했을 때 이 전기자장 RA를 구하는데 한번 구해볼게요. 구할 수 있는 구해봅니다. 일단 지금 200V고 210V예요. 그럼 전기자 저항에서 몇 볼트? 10V 깎아 먹었다는 거죠. 유기기전력에서 10V 깎아 먹었으니까 200V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RA 구하려면 어떻게 10 전압과 저항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IA 전기자 전류만 구하면 된다. IA. 그 전류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 얼마입니까? 200V 10kW니까 200분의 10kW. 만하면 얼마? 여기 흐르는 전류 50A, 50A. 그 다음에 또 뭘 구할 수가 있느냐? 여기가 200V인데 얘가 지금 병렬이잖아요. 여기 200V고 여기 병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것도 200V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얼마? 200V 55옴 하니까 4A가 됩니다. 4A. 그러면 이때 나가는 전류 얼마예요? 나가는 전류 얼마? 여기 50A, 여기 4A니까 얼마? 54A가 되죠. 54A. 따라서 어떻게 돼요? 따라서 저항 구하죠. R은 I분의 V인데 I가 54고요. V가 10V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약 0.19옴. 58번에는 답이 2번 0.19옴이 됩니다. 59번입니다. 분권전등기 전격 회전수가 1500이요. 뭐 N이라 보시면 됩니다. NS 뭐 상관없죠. N이라 볼게요. 속도 변동률이 5%면 공급 전압과 계좌 저항과 변화시키지 않고 이것은 무부하로 했을 때 회전수, 무부하 회전수 N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 변동률을 이렇게 했을 때 뭐다? N분의 N0 마이너스 N이잖아. 그럼 지금 구하는 것이 N0입니다. 무부하 회전수 N0. N0 마이너스 N은 엡실론 곱하기 N이고 N0는 N 플러스 엡실론 N. 그래서 얼마? 1 플러스 엡실론의 N입니다. 그럼 얼마? 1 플러스 속도 변동률 5%니까 0.05 곱하기 N 1500. 1500 곱하기 1.05를 하니까 1575.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보세요. 어떤 경우도 무부하 속도가 전격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전격 속도가 1500인데 무부하 속도가 이거보다 더 늦을 수가 없어요. 그거 개념만 이해하셔도 아유 답은 1575 하나밖에 없다는 거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60번입니다. 동기속도의 70에서 80%가 되면 원심력에 의해 단락편이 이동해서 정류저편 측면에서 단락시켜 운전하는
유도 전동기는인데요.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서 가장 기동 토크가 큰 것이 반발이에요. 반발 기동형인데, 반발 기동이 뭐냐면 기동 시에는 반발력에 의해서 굉장히 큰 기동 토크를 발생시킵니다. 운전 시에는 이렇게 단락편에 의해서 이동해서 정류편 사이에서 단락시켜 일반 유도 전동기로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큰 힘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 반발 기동형을 사용하는데, 반발 기동이 기동 시에는 반발력을 이용해서 굉장히 큰 기동 토크로 운전하다가 기동속도 70에서 80% 되면 원심력에서 단락편에 이동해서 정류편에서 단락시킵니다. 그래서 일반 유도 전동기, 단락시키고 쇼트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구조가 일반 유도 전동기하고 똑같이 되고, 그래서 단락시켜서 일반 유도 전동기로 운전하는 유도 전동기가 반발 기동형 유도 전동기가 됩니다.